다세대 주택에 사는 경우 보통 문 앞에 택배를 놓아달라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노리고 수개월간 빌라를 돌며 택배를 훔친 절도범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재정 자립도가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초자치단체 중 진안구는 재정 자립도가 가장 낮았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의무 수입 물품과 관련해 다수의 필수 자료를 정확하지 않게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원택 의원은 국내 농업인들이 큰 피해를 보았을 가능성이 높다며 재발 방지책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6일 진안군 마령면의 한 주택에서 네팔 국적 근로자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뉴스입니다. 바쁜 현대사회, 온라인으로 물건을 주문하고 또 택배를 받는 일이 일상이 됐습니다. 택배를 직접 받긴 어렵기 때문에 다세대 주택에 사는 경우 보통 문 앞에 놓아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이를 노리고 수개월간 빌라를 돌며 남의 택배를 훔친 절도범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나라 기자입니다. 정읍시 수성동의 한 원룸 밀집 단지입니다. 마스크를 쓴 사람이 빌라에서 택배 상자를 들고 당당하게 나옵니다. 지난 6월부터 3개월간 빌라를 돌며 택배 수십 개를 훔친 A씨인데 잦은 택배 분실 신고에 수상함을 느낀 경찰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A씨는 사람이 거의 없는 낮에 공동 현관문이 열려 있거나 비밀번호를 알 수 있는 빌라에 들어가 택배를 모두 건드려보고 쓸만한 물건을 훔쳤습니다. 정읍의 한 빌라입니다. 출입문 옆에 떡하니 비밀번호가 쓰여 있습니다. 누구나 이 빌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경찰이 40대 A씨를 절도와 주거침입 혐의로 검찰에 넘겼지만 피해자들은 여전히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절도 피해가 있었지만 공동현관 출입이 아직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택배 시키면 돈을 가져갈 것 같은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 항상. 우리가 이제 숨겨버린 거지. 못 시키겠다고 이제 택배를 나도 가져갈까 봐. 차후에 이제 문을 잠궈 놓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불안해서 저는 카메라를 샀어요. CCTV를. 경찰청 범죄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택배 절도를 포함한 침입 절도 건수는 매년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침입 절도는 매년 10,000건 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택배 절도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공동현관을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원룸 관리자들이 제가 볼 때는 주기적으로 좀 비밀번호를 변경을 좀 해주는 경우가 제일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비밀번호를 그 밖에다 써놓지 마시고 그 입주자들한테 이제 주기적으로 문자나 카톡으로 해서 비밀번호가 이렇게 변경됐다. 괜찮겠지, 편하니까라는 생각으로 안일하게 관리하는 공동 출입문. 범죄의 표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예방 수칙을 지키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재정 자립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는 전북의 재정 자립도는 23.51%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또 진안구는 6.69%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재정 자립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 의원은 지자체들의 재정난이 가중된 이유 중 하나로 정부의 지방교부세 삭감을 들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56조 원의 세수 결손을 이유로 지방교부세 18조 2천억 원을 삭감해 지자체들의 재정난을 부추겼다는 것이 정 의원의 설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의무 수입해야 하는 농산물 저율 관세 할당 물량 TRQ와 관련해 다수의 필수 자료를 빠뜨리거나 정확하지 않게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제와 부안, 군산, 대야와 회현을 지역구로 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식품부가 TRQ 물량을 늘릴 때 기재부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자료 상당 부분이 빠졌습니다. 이 의원은 더 큰 문제는 상당수 자료에 기재된 생산 농가에 미치는 영향에서 오류와 허위 사실이 발견됐다는 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농업인들이 큰 피해를 보았을 가능성이 높고 정부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농축수산물 수입 결정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철저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지속될 경우 국내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이 2028년 고갈될 우려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통계청 장래인구 특별추계 결과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15세부터 64세까지인 생산연령 인구의 비중은 2010년 73.1%에서 2072년 45.8%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의 비중은 같은 기간 15.7%에서 47.7%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이대로면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이 2028년 고갈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박희승 의원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건강보험 재정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농업 분야 외국인 노동자 가운데 7천 명가량이 이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읍과 고창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은 법무부와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계절 근로제와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8만 2천 명가량 가운데 7,400여 명이 중도 이탈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동자의 이탈률이 높아지면 불법 체류자가 증가하고 인력난은 계속되지만 농림축산식품부는 소관 업무가 아니란 이유로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의원은 외국인 노동자의 이탈을 막기 위해 유관 부처 간의 공조로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통합 관리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30대 외국인 근로자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6일 오전 9시 반쯤 진안군 마령면의 한 주택에서 네팔 국적 근로자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타살이나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규명할 방침입니다. 부동산 매매 대금을 부풀려 수십억 원 상당의 부실 대출을 실행하고 수협 지점장으로 승진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배임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50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전북 한 수협의 부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지난 2019년 1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부동산 매매 대금을 부풀린 계약서를 작성하고 8차례에 걸쳐 26억 원 상당의 부실 대출을 실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업무 성과를 인정받아 수협 내부 인사에서 지점장으로 승진하기도 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스토킹과 교제폭력 피해자의 신변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민간경호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경찰청은 범행 예측이 어렵고 상시 위험이 존재하는 스토킹, 교제폭력 범죄의 특성상 제한된 경찰력으로 피해자 보호에 어려움이 있어 이 같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자는 민간 경호업체 소속 경호원 2인으로부터 최대 7일, 하루 8시간씩 원하는 시간에 경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응급의료 취약지역 주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응급환자 이송비 지원 사업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사업 대상은 정읍과 남원, 진안 등 9개 시군의 소아와 청소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에서 이 지역의 65세 이상 고령자까지 포함됐습니다. 이들은 사설 구급차를 이용해 병의원으로 이동할 때 최대 1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문브리핑 전북도민일보 기사입니다. 20일의 첫 국회 국정감사가 지난 6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초재선, 중진 의원 등 정치적 균형을 이룬 전북 정치권의 활약 여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지난해 새만금 세계 잼버리 대회 파행을 이유로 새만금 SOC 예산 삭감의 수모를 겪었던 전북 정치권 입장에서는 이번 국감은 현 정부를 겨냥한 권토중래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게 정치권 내 중론이라고 하는데요. 전북 정치권은 일단 이번 국감을 통해 전북 현안 사업 해결과 새만금 사업 등 대형 SOC 사업 예산을 확보하는 명분을 확실하게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민주당 이춘석, 이원택, 박희승 의원 등이 전북 현안 해결사를 자청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국회 복지위의 박희승 의원은 현 정부의 의료 정책의 잘못을 지적하고 남원 공공의대 설립의 당위성을 국감의 도마 위에 올려놓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농림해양위 윤준병 이원택 의원은 쌀값 문제와 정부의 농업정책 잘못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따져보기로 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고창 대표 축제인 제51회 모양성제가 오는 9일부터 닷새 동안 고창읍성 일대에서 열립니다. 옛것에 MG를 얹다를 슬로건으로 진행되는 모양성제는 군민 1000여 명이 참여하는 거리 행진과 멍때리기 대회와 같은 프로그램이 준비됐습니다. 또 모양성제 대표 행사인 머리에 돌을 이고 성을 도는 답성놀이와 강강술래 경연 등도 펼쳐질 예정입니다. 온고지신 옛것에 MG를 얹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제51회 모양성제에 많이들 오셔서 풍요로운 가을날의 여유와 정취를 즐기며 좋은 추억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제26회 김제 지평선 축제가 닷새간의 일정을 끝으로 6일 막을 내린 가운데 정성주 김제시장은 내년 축제를 준비하는 새로운 시작을 알렸습니다. 정 시장은 이번 축제에서 잘된 점은 살리고 아쉬웠던 점은 보완해 전 국민과 세계인에게 인정받는 세계적인 축제로 완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축제를 이끈 또 다른 주역인 시민과 자원봉사자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올해 10주년을 맞은 임실엔 치즈축제가 방문객 58만 명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 흥행 기록을 세웠습니다. 임실군은 지난 3일에서 6일 나흘간 축제장을 찾은 방문객은 작년보다 2만여 명이 많은 58만여 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임실군 전체 인구 2만 6천여 명의 20배를 웃도는 수치입니다. 축제 기간 치즈와 유제품, 농특산물 등 매출은 24억 5천만 원으로 지난해 16억 3천만 원보다 67%가 증가했습니다. 정읍농협의 자산 1조 원 달성을 기념하는 조합원 화합 한마당 힐링 콘서트가 지난 토요일인 5일 제1고등학교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콘서트는 가수 류지강과 소유미, 파핀 현준과 국악인 박예리 부부 등이 참석해 축하 공연을 펼쳤습니다. 또 행사에 참석한 모든 조합원에게는 사은품도 증정됐습니다. 윤하명 조합장은 임직원 모두 현재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선진 농협으로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은봉고원에 지리산 남원 에코촌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남원시는 은봉읍 일대 만여 제곱미터의 64실 규모의 숙박시설과 캠핑장, 생태숲 정원을 갖춘 에코촌을 2026년까지 만들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남원시는 건축, 기획 용역 등 각종 행정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내년 10월 공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에코촌은 지리산 자락의 운봉과 정령치 일대에 생태 관광 활성화와 주민의 소득 증대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전북경찰청이 이달부터 드론을 활용해 치안 사각지대를 순찰합니다. 경찰은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등으로 범죄 예방을 위해 드론을 쓸 수 있게 됐다며 조종인력 38명이 드론 10대를 활용해 순찰에 나선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도심공원과 천변 산책로, 야산, 등산로 등을 순찰해 스토킹과 같은 여성 대상 범죄와 농산물 절도 등을 예방할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